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정진 회장님께서 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대담을 가지셨죠?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해하는 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가격, 이 부분, 이런 상황에 대한 게 포인트잖아요.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쭉 한번 다 한번 본 다음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창업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20년 전에 고령화 시대를 예측을 하고 전 세계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이 연구 개발, R&D 중심에서 제조로 바뀔 거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창업을 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전 세계 30만 개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중 영업이익 기준으로 35위를 했다. 2021년도에는 25위 정도가 예상이 된다. 올해도 셀트리온은 폭발적인 성장에 확실시되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제약 산업은 경쟁이 치열해진다. 빅파마가 계속 결코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왜? 바이오 시밀러가 등장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의 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약들을 전 세계가 사용할 때까지 가져가겠다. 10억 명 OECD만 혜택을 받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 세계 항체약품 30개, 제약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항체약품도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의료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참고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의약품은요, 특히 항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다국적 제약사, 이 빅파마가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가가 무척 높았죠. 이 바이오 시밀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버렸죠. 근데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면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에 등장시키면서 그동안 빅파마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해왔던 그 시장을 깨버리게 됩니다. 결국 독점을 깨는 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원조 오리지널 약보다 20%에서 30%가까이 약가를 낮췄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약도 약가를 계속 낮추게 됩니다. 결국 이 생태계에서 독점을 파괴시켰던 게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한국 제약바이오, 중소형 바이오사들은요, 첫 번째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하죠. 연구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구조가 첫 번째가 신약 후보 물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였어요. 그냥 후보 물질 자체를.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기술 수출한다는 거죠. 그죠? LO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이게 이제 신약 만드는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에 임상을 하고 임상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유통할 수 있는 망이 없다 보고 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구조를 가고 제네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이 빅파마로 가고 앞으로 이 직판까지 가게 되면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담당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큰 역할, 즉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 전반부, 예를 들면 헐값에 다른 한국의 중소형 제약사들이 헐값에 빅파마에 넘겼다고 한다면 우리 셀트리온이 이 빅파마로 가는 과정에 있고 빅파마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이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케미칼 제네릭 그 비용, 개발 비용은 5억에서 10억인데 바이오시밀러는 3억 불에서 7억 불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치료제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 건 맞는데 의료보험, 의료 시스템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링거 만든 비용, 인젝션 비용이 정말 비싸다. 약가 자체는 싼데 약가는 10불인데 간호사한테 맞는 비용이 2,000불, 1,000불에서 1,500불이다. 인젝션 코스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 한국 의료보험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언급하셨어요. 셀트리온에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는데 이 중 70%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30%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송도 뉴타운이 지리적으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의 위치다. 경제 특후이고 기업을 유치하기가 좋고 인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이 바이어가 당일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다. 신산업의 최상재 적지다. 그리고 청주에 케미칼 제약이 있고 규제 기간이 가까이 있고 여러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게 이제 2010년에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와서 어떻게 램시마가 탄생됐는지 유럽에서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내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선구자가 됐던 과정을 나왔고 램시마가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정배양에서 피아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건 현재 앞으로 나올 구상의 파이프라인이 60%가 바이오 시밀러, 25%는 바이오 베터, 15%는 신약, 그리고 직판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코비드가 이게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걸 딱 발생했던 걸 보고 팬데믹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이게 전파력이 워낙 빠르잖아요. 이 폐로 이게 전이가 됐을 때 이제 상기도, 하기도가 있는데 이게 통증을, 무증상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이 됐던 걸 인식하셨다고 하셔요. 근데 항체 치료제 개발 착수를 했었을 때 정말 당시 바로 개발 착수를 진행했는데 머리 아픈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손 닦기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곳이 지금 리지애너론하고 일라이 릴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항체 치료제를. 근데 미국에서 센터를 빨리 찾아라. 지금 확진이 되면 60살 이사면 즉각적으로 지금 가서 센터가 있는 곳을 바로 찾고 확진이 되면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아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백신도 맞을 수 있으면 맞아라. 알러지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맞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제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변이에 대한 약을 계속 개발할 것 같다. 개발해야 된다. 그 부분 준비한다. 1가, 2가, 3가, 1세대, 2세대, 3세대. 생산 캐파 다 동원해서 항체 치료제 만들고 있다. 전 한국문이 쓸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 세계 필요한 나라들에게 골고루 제공하겠다. 한국에는 제조 원가에 공급하겠다. 다른 나라들한테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 저개발 국가는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사실 치료제 가격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래서 미국에 나온 리제네론 얘네보다는 가격을 낮게 하겠다. 그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면서도 오리지널 약품보다 가격을 낮게, 효능은 동등하게 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제품보다 낮게 하겠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고 좀 더 못 사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는 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 말씀을 확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미국과 유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판매 가격은 정부가 가격을 했던 기준으로 400만원 초중반대. 유럽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회 투여인가요? 아니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267에서 8만원, 270만원 정도 기준으로 보고 이거보다 낮게 판매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분명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약된 공시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또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백신 이야기를 언급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자세히 봤고 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비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진단키트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항체 치료제도 주권이 있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3세대 다 변이에 대해서 다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백신은 수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변이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변이가 너무 빨라져서 백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만은 맞겠다. 다른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한국을 도와주는 속도가 느리면 백신까지 직접 만들겠다.
그리고 이미 후보 물질은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 내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SK바이오, SK 그리고 제넥신이 가장 앞서 있다가 변이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조금 딜레이를 해서 다시 하고 있죠. 뭐 진원생명과학도 하고 있는데 서 회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변이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들 회사가 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초 인프라,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진행 경험, 자본력, 그리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무래도 뒤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서 회장님께서 아마 변이에 대한 부분을 하고 아마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이제 변이에 대한 속도가 빠르니까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원래 CTP27이라고 하는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가 있었죠? 그죠?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임상 2상 완료해놓고 3상을 못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CTP59 레키노라주를 지금 승인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사실 CTP25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백신 CTP 몇이 되겠죠. 한다고 하면 확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 우리 셀트리온은요 2018년 정도 기사예요. R&D 비용 늘려 신약 개발 차별화 전략 돋보여. 한국에서 뭐 상대가 없죠. 이 R&D 비용이나 연구 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은요. 왜? R&D가 곧 제약사, 바이오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셀트리온 특허 등록 건수가 나왔어요. 당연히 더 추가가 됐겠죠. 항상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올해 상반기 뭐 22건의 특허 중 뭐 예를 들면 2018년도 기준이에요. 훨씬 늘어났죠. 조금 이따 확인을 하고요. 광견병 치료제, 메르스 치료제, 독감 백신, 비형 간염 백신 등 4가지 물질은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이다. 프로젝트명이 공개된 치료제는 독감 백신 CTP25, 광견병 바이러스 치료용 항체 CTP19, B형 바이러스 치료용 항체 CTP24. 여기에 보면 독감 백신을 이미 준비 중에 있다. 항상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항체와 항원 2가지를 항상 준비해놓고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요 특허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CTP25를 독감 백신, CTP27을 독감 치료제로 각각 개망 중이다. 27은 임상 완료한 상태이죠.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CTP27을 준비했고 이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CTP59 레키노라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도 CTP25가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백신을 한다고 하면 잘 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고 주주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허나 우리 셀트리온은 이 부분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 회장님께서 레키노라를 개발할 때 많은 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 팬데믹이 더 갈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이 또한 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서 회장님 판단에는 조금 변이까지 대응해서 계속 1가, 2가, 3가, 4가까지 다 대응하기에는 힘들어 보일 거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CTP59가 한국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미국, 유럽 승인 나기 전에 사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죠. 27을 통해서 59가 나왔듯이 25를 통해서 이미 이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들이 백신 개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죠.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케미칼, 신약 여기에 백신과 치료제 다 개발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빅파워로 가는 부분이 확실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는 셀트리온이 한다고 하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27이라고 하는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가 이미 예전부터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59를 만나서 우리가 뻗어나가시듯이 지금 백신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준비가 됐기 때문에 25를 통해서 준비를 했었고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준비와 그리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을 폄하하려는
언론들의 셀트리온 백신 디스에 우리 주주들이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체 치료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듯이 항체 치료제는 항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셀트리온이 백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저는 서 회장님의 백신에 대한 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 개발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치료제에 대한 가격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거의 뭐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백신은 거의 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회사가 한다고 했을 때 주주들은 반대에 대는 의견보다 힘을 실어줘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빅파마로 가는 확실한 신약회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게 응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